자, 이번 주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시스코 플랫폼 앤 디벨롭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 이론적인 거하고 약간 오토메이션 툴에 대한 거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한 걸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시스코 플랫폼에서 그 쓰는 명령어들 실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듈 7에서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실은 실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인데 슬라이드 위주로 그냥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 8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컨셉만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좀 해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슬라이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시스코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 플랫폼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에 대한 시스코 SDK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 디바이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의 그 코맨드들이긴 한데 여기 포커스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그 코맨드들을 어떻게 내리는 거, 어떻게 설정에 대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컴퓨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제가 웹엑스라고 하는 툴을 여러분들하고 쓰지를 않았어요. 웹엑스라고 하는 툴이 시스코에서 실시간적으로 강의하거나 회의하거나 자료 공유하거나 하는 툴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광운대학교도 그거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웹엑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강의라든가 회의할 때 쓰지만 그걸 개발 플랫폼에다가 적용해서 쓸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시큐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이 강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같이 하라고 했었는지 좀 헷갈리는데 CCNA 과정에서도 시큐리티에 대한 게 인트로덕션 시큐리티를 제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강을 하라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I2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 해서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좀 기본 컨셉을 알고 있으면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큐리티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 우리가 약간 나는 조금 보안은 별개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네트워크가 만약에 보안이 안 되면 그거는 네트워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플랫폼에서는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시스코 플랫폼 첫 번째 나오는 건데 API 플랫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데브넷이라는 게 데브센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기반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그룹핑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스코 데브센터 우리가 아마 모듈 1에서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모듈 1에서 디벨로퍼 시스코닷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디벨로퍼 시스코닷컴 그래서 여기가 디벨로퍼 대분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 이 시스코 아이디 가지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이 이
맨 대문 페이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필요한 거에 대한 거 보면은 뭐 Ansible for Automation의 DevOps 샵에 대한 비디오도 있고 어떤 아티클도 있고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거, 블로그에 대한 것을 뭐 커뮤니티 이벤트, 풀스택 observability, 그다음 shift level security, zero trust 이런 것들 레벨로 쭉 이렇게 앞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음. 근데 여기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요 폼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트 앞에서도 우리가 그 모듈 7에서 그 오토메이션 툴 할 때 보면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다큐멘트가 쭉 있습니다. 여기 다큐멘트를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런에서 스타트 나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공부할 기본적인 사항부터 스타트할 수 있도록 나와요. 이게 모듈 1에서 우리 설명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이 모듈 1서 하면서부터 이거 조금 좀 익숙하게 했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좀 이 페이지가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드, API 인사이트, 샌드박스, 그다음에 코드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여러 리소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볼까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 보면 IoT 관련된 거,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대한 거, 네트워킹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킹에 대한 상당히 많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 퓨처 SDN, UCS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넥서스 우리 NXOS에 대한 내용고,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이게 웹엑스에 대한 내용인데 웹엑스 쓰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팅 서버, IM 프레지던스, 오디오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시큐리티에 대한 거, 제로 트러스트, 퓨처도 여러 가지 쉬프트 레프트라든가 네트워크 시큐리티, ISE, 시큐어 파이어월, 어,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여기 있고요. 여기 또 별도로 우리 교재에 별도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몇 가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뭐 커뮤니티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서포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벤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벨로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권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우라고 여기 보면 뭐 하면서 이제 배우는 순서대로 세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코딩 API 관련된 거, 네트워킹,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oT 엣지, 머라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웹엑스, 컨택 센터. 사실 요거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봤더니만. 자,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 런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도 해보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대부넷에서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쓰기 전에 필요한 것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본에 끝냈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이제 스타트 라인에 이제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었던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스코 SDK 볼까요? SDK라는 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전공한 친구들은 뭐 다 아는 그런 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한 툴셋입니다. 여러 가지 이거 다 인티그레이트 있는 툴셋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패키지화 돼 있죠. 라이브러리 포함되어 있고요. 다큐멘트도 있고요. 이그젬플 코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SDK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페이지네이팅 하거나 레이트 리미팅 컨스트레인에 대한 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API에 대한 거를 쓴다든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리미팅 컨스트레인이라든가 페이지네이팅 하는 것을 샤오전 SDK에 이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SDK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웹엑스 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SDK, 자바 웹엑스 SDK, 그다음에 자바 게스트 SDK 웹 iOS에서 자바 게스트 SDK,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게스트 SDK, 그다음에 DNA 센터 쓰는 거, 파이썬 ST, UCS 기반, UCS에서 파이썬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코브라 SDK, 이게 에이픽 파이썬 SDK를 코브라 SDK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IMC 파이썬 SDK, 인스턴스 컨스트레인 SDK, 그다음에 웹엑스 팀 파이썬 SDK에 대한 이런 SDK에 대한 것이 시스코에서 제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 디바이스 모델,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이 그림에 대한 것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앱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이 위에 있는데 모델 드리븐 API가 양 디벨로먼트 킷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아래서 쓰는 프로토콜은 넷 프로토콜, REST 컴프, RPC 쓰고요. 인코딩하는 룰은 XML, JSON, GBP. 그다음에 트랜스포터는 SSH를 쓰거나 HTTP를 써가지고 연결해서 쓰거나, 모델은 양 모델에 보게 되면 네이티브 모델이 있고 오픈 모델이 있고, 이게 양 베이스드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블 스택이라고 요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택을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라고 하는 게 뭐냐? 컨피규레이션 랭귀지예요. 컨피규레이션 관련된.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스트럭처드, 컴퓨터 프렌들리, 유저 프렌들리, 휴먼 프렌들리가 아니라 컴퓨터 프렌들리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 거기에 맞춰갖고 익숙해져야죠. 우리가. 그다음에 멀티플 모델 타입, 그래서 네이티브, 오픈 컨피그, ITF를 다 지원하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인코딩 이하고 이렇게 약간의 그 디커플링 돼 있는, 그러니까 디커플링 돼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없더라도 어 다른 거하고 이렇게 그 분리돼 있는, 디커플 돼 있는, 그러니까 분리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자우지가 연결성이 조금 약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XML 대신에 뭐 제이슨만 쓰고 나서 한다든가, 넷컴프 대신에 레스트 컴프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디커플링, 그러니까 레이어 컨셉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앱스트랙션이라든가 심플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모델 드리븐 API를 쓰고요. 오픈 소스로 레버리지하고 와이드 서포트 지금 받고 있다. 양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양 모델이라고 하는데 yet another next generation이에요. RFC 이 7519에서 디파인 돼 있는데 데이터 모델링 랭귀지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하거나 스테이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모델할 때 쓰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넷컴프라고 하는 여기 있는 넷컴프에 의해서 이제 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리모트 프로시저 콜 혹은 노티피케이션 뭐 다 같은 겁니다. 뭐 자주 이런 거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양이다. 그래서 양 모델은 이제 오픈 모델 있고 네이티브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이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디바이스 모델링 할 때 이제 왜 양을 쓰느냐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여러 디바이스들을 할 때 그 디바이스 타입을 표현하거나 컨피규레이션 하거나 뭐 스테이트 투 맵 디바이스 오퍼레이션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림 모델이 있고요. 림 리스트 노드가 있고요. 컨테이너 노드가 있고요. 리스트 노드가 있어요.
여기서 뭐 양텀인데 뭐 요런 이제 용어들을 저희가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하나하나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양 파일이라고 하는 걸 증서하면서 p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툴 중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거, 리더빌리티에 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컨사이스하게, 간결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p양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 p양은 pip 커맨드를 써가지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p양을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p양 툴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 이제 파일에 대한 거를 어떤 스트럭처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였어요. 그 read R 그러니까 read write 인터페이스가 있고 read only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read write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name, description, type, enable, link up, down, tree.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 요 과정 자체가 네트워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오토메이션을 컨피규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넷이 반드시 네트워크만 아니라 그냥 컴퓨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 강좌할 때 여러분이 CCNA 과정에 대한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알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요구사항을 냈었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던 거였죠. 네트워크의 기본 사항에 대한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보게 되면 일종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보통 쓸 때 뭐에 해당하냐면 그래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면 뭐 이런 거죠. 이더 제로라고 하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걸 쓸 때 이게 뭐 기가빗 이더넷 예를 들면 기가빗 이더넷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링크가 있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느냐 프로토콜은 살았느냐 해서 이게 업다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업다운으로 이거를 이제 내가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 제로라고 하는 거 이더 제로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기가비 이전의 타입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업다운에 대한 거를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야. 그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네임,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 설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가비 이더넷인지 패스트 이더넷인지 그 다음에 이게 이네이블 돼 있는지 링크 업다운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O라고 돼 있잖아요. 리드 온이에요, 이거는요. 리드온이니까 이제 이 디바이스에 대한 거를 이제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얘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값들이 있어요. 혹은 통계치 값이 있어요. 뭐 TX하고 RX에 대한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쭉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드 온리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쓰는 것이죠. 스태틱스에 관련된 건 여기 또 밑에 쭉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디바이스에서 리드 온이 기본적으로 컨피규레이션 되는 거, 그 다음에 스태티스트에 되는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인덴테이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 보더라도 얘가 이제 이렇게 그룹핑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쭉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넷컴프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에 보면 넷컴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데 넷컴프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을 인스톨하거나 매니퓨레이트하거나 딜리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모델에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컨피규레이션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의 설정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 모델에서 프라이머리 프로토콜이 넷컴프가 되겠고요. 얘는 XML 베이스드 데이터 인코딩 우리 이게 모듈 4인가 5에서 데이터 쓰는 걸 했었어요. 거기에서 보냈고 자 어지간 여기에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라든가 프로토콜 메시지 할 때 전부 다 넷컴프를 씁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매니지하거나 디바이스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걸 리트리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셋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넷컴프가 되어 있습니다. 넷컴프 오퍼레이션에서 어떤 셋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매니지하거나 디바이스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리트리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get 갖고 오는 거, get config, 그다음에 edit config 뭔가 바꾸는 거, copy config, 그다음에 delete config, lock, unlock, 그다음에 close session, kill session 이런 오퍼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SN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 저희 영상에 보게 되면 그 SNMP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NMS가 매니지드 에이전트 그러니까 디바이스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토콜이 SNMP예요. 저 SNMP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하고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고 걔가 갖고 있는 현재 스테이터스를 갖고 온다든가 그 SNMP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SNMP 내용 그 모듈을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은 뭐 아는 분들이야 SNMP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하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컴프나 SNMP 전부 다 컨피그 하는데 쓰고요. 넷컴프하고 SNMP를 비교해 보면은 넷컴프는 멀티플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고요. SNMP는 풀하고 푸시하고 땡겨오고 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retrieve data from device 풀 땡겨오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컴프는 디바이스 레벨, 네트워크 레벨, 트랜잭션 그러니까 네트워크 와이드 하기 여러 네트워크 와이드 하는데 사실 SNMP는 네트워크 와이드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커버리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디스커버리 하는 프로세스는 없지만 얘가 매니저가 전체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다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MIP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는 MIP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과 정보를 갖고 옵니다. 트랜잭션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그냥 얘는 항상 UDP 써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갖고 오고 끝. 혹은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것 확인하고 갖고 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백업하거나 리스토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서포트를 해요. 하는데 이제 제한된다는 거예요. 리미티드 컨피그레이션 밉에 대한 걸 쭉 보게 되면 인더스트리가 하나의 밉을 받았고 그 밑에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제한되죠. 반면에 넷컴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아까 보면 디바이스 레벨 네트워크 와이드 트랜잭션이 있고요. 테스팅 밸리데이션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가지고 나서 이제 씁니다. 사실 SNMP는 RPC에 대한 것은 그렇게 뛰어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capability, built-in capability exchange에 대한 것이 넷컴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컴프 말고 이제 레스트 컴프 볼까요? 중간에 넷컴프 옆에 있는 레스트 컴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스트 라이크 액세스 하는 거네요. 레스트풀, 레스트리스에 대한 웹 기반으로 또 동작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레스트. 그래서 이 그거한 으로써 컨피규 인포메이션에 대한 컨트롤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레스트 컴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모델을 쓰고 있고요. 데이터 스토어 모델. 그 다음에 얘는 데컴프의 버브를 씁니다. 거기. 그 다음에 HTTP 메시지로 인캡슐레이션 되네요. 그러니까 뭐 REST니까 HTTP랑 연관되는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XML하고 JS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양도 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다 쓰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디바이스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넷컴프를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HTTP 인터페이스를 써서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 그래서 REST 프린서플을 다 따르고요. 그 다음에 넷컴프하고 같이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 스토어 모델하고 서로 컴패티블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스트 컴프하고 넷컴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넷컴프라는 것이 조금 컴프레시브 합니다. 플렉서블 하고요. 컴프렌시브, 컴플렉서블, 컴플렉스합니다. 넷컴프가. 레스트 컴프는 아무래도 심플하지 않겠습니까? 레스트 컴프는 이제 HTTP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ST API 익스피리언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상당히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REST API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썼을 거예요. 넷컴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스토어 하는 외 캔디데이트, 그다음에 러닝에 대한 걸 다 지원하고요. 레스트 컴프는 러닝 데이터베이스입니까? 그러니까 넷컴프는 러닝하고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거, 레스트 컴프는 only 러닝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것만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레스트 컴프라는 것은 데이터 스토어 락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액티브 락이 됐을 때만 레스트 컴프가 에디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 컴프가 상당히 더 기능이 많은 거죠. 데이터 스토어하는 측면에서는. 에디트 하는 건 레스트 컴프 에디트라고 하는 것은 싱글 레스트 컴프에 대해만 리미트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하나에 대한 것만. 레스트 컴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티플 디바이스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라는 것은 이제 임플리시트하다는 것이 임플리시트하는 게 내부적으로만 구현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넷컴프하고 레스트컴프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 만약에 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한다, 리트리브한다, 뭔가를 업데이트한다, 그다음에 딜리트한다. 우리가 보통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넷컴프는 이제 이렇게 쓰네요. edit config 슬래시 edit config get edit get 혹은 슬래시 get edit edit config nc no 이게 nc 약자 뭐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nc 오퍼레이션은 create replace 그러니까 create 하거나 replace 하거나 없으면 create 그러니까 있으면 replace 하는 edit config에서 얘는 delete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오퍼레이션 하는데 넷 레스트 컴프는 우리 레스트에서 썼었던 메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 포스트, get, put, delete에 대한 걸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레스트 컴프 8040 스테이트, 레스트 베이스드 URL 신텍스라고 하게 되면은 레스트 컴프, 레스트 타입, 양 모델, 레스트 타입을 쓰고요. 양 모듈, 리소스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하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모델에서 그걸 갖고 올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베이직 포맷 REST URI는 HTTP URL REST 컴프 리소스 컨테이너 립 옵션 해가지고 여기 그 REST 컴프 URL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랩을 써가지고 레스트 컴프에 대한 걸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iOS XE 디바이스 버추얼 머신에서 여러분이 액세스를 해보실 겁니다. 자, 여기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랩을 여러분이 양 모델에 대한 걸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넷컴프, iOS XE에서 넷컴프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REST 컴프를 써가지고 또 해보는 랩이 또 하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실까요? 일단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스코, 디바이스들 기반의 어, 쓰는 랩에 대한 그 디바이스 모델 네트워크 프로그래빌리티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나 끊고 이어서 이제 그,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컴퓨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